늦은 오후 좁은 골목 끝에 분식집 안. 김영희는 낡은 튀김 냄비 앞에 서 있었다. 기름이 부글거리며 튀는 소리 속에 그녀의 손등에 남은 화상 자국이 빛을 받으며 일렁였다. 한 손에는 튀김 젓가락, 다른 손에는 오래된 계산기. 그녀의 일상은 정해진 리듬처럼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날 문틈으로 한 봉투가 들어왔다. 하얀 종이 위 굵은 글씨로 새겨진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 그 아래 이름. 박정숙.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영희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봉투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지만 조금 뒤 다시 주워들었다. 종이는 구겨진 자국을 남긴 채 그녀의 시선 속에서 천천히 펴졌다. 밤이 내리고 가게 불을 끈 뒤에도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 굳게 담은 입술, 깊게 팬 눈밑 그림자.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무언의 결심을 굳혔다. 이튿날 영희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원피스를 꺼냈다. 시간이 빛깔을 바꿔버린 옷이었지만 그녀는 그 천을 조심스레 다림질했다. 다리미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단단해졌다. 손목에는 금빛 시계를 찼다. 한때 누군가의 선물이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의미를 품은 장신구였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다. 샹들리에는 눈부셨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높았다. 그 속에 들어선 영희의 모습은 유난히 조용했다. 낡은 원피스, 묵지 않은 머리, 고개를 든 채 천천히 걷는 발걸음. 그녀를 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멈췄다. 누군가는 반가운 척 손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눈짓으로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호기심, 비웃음, 그리고 오래된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다. 영희는 그들의 시선을 받아내며 미소를 지었다. 입술이 조금 떨렸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홀 한켠의 자리에 앉았다. 낡은 핸드백을 옆에 두고 잔을 들었다. 잔 속 붉은 와인이 조명을 받아 흔들렸다.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선은 더 많아졌다. 누군가는 가까이 다가와 과거를 꺼냈고 누군가는 요즘은 뭐 하냐며 물었다. 그들의 말은 친절한 듯 했지만 끝마다 가시가 숨어 있었다. 영희는 그 모든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잔을 들어 한 모금 삼키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는 오래된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남편 이태수가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복잡했다. 조용히 그녀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가 서 있는 순간 영희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박정숙이 나타났다. 세련된 미소, 명품 드레스, 사람들의 중심에 선 모습. 그녀는 영희를 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눈빛 속엔 놀람보다 흥미가, 반가움보다 우월감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영희의 옷을 훑고 손목으로 옮겨갔다. 그 순간 정숙의 표정이 굳었다. 영희의 손목에 걸린 금빛 시계. 정숙이 과거에 단 한 번 본 적 있는 JH그룹 창립자의 한정판 시계였다. 그녀의 미소가 순간 멈췄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잔을 들어 다시 내려놓았다. 그 소리만이 정숙의 귓가를 울렸다. 정숙의 시선이 바닥을 향했다. 뺨이 굽고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왔다. 영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한때 자신을 짓밟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연회장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멈췄고 음악마저 낯설게 들렸다. 누군가는 와인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영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정숙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다. 정숙의 눈빛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영희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평온이 깃든 얼굴이었다. 호텔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펴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다. 손목의 시계가 은은히 빛났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다. 화면에는 단 한 줄.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화면 불빛이 얼굴을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복수의 시작이 이미 오래전 끝났다는 듯.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창문 앞에 섰다.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다. 그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여인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눈빛은 차가웠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녀는 커튼을 걷은 채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세상은 여전히 잔인했지만 그녀는 이제 그 잔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다. 김영희는 분식집 불을 켜지 않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주방의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로 미끄러졌다. 그녀의 손엔 휴대폰 한 대와 서류 봉투 한 개가 있었다. 책상 위엔 오래된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거기에는 박정숙의 회사 이름, 계좌번호, 날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손끝이 종이 위를 따라 움직였다. 모든 숫자는 정확했고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금빛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침묵 속에서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 묻어둔 시간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그날 오전 도심의 금융 빌딩 안 한 여자가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걸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갔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발소리만이 복도에 단정하게 울렸다. 접수대 앞에서 이름을 적는 손이 잠시 멈췄다. 김영애 그리고 그 아래 JH홀딩스 내부 자문. 접수원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를 건네며 차분한 시선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문이 닫히자 그녀의 눈빛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박정숙의 사무실. 유리병 너머로 탁 트인 도시 전경이 보였다. 정숙은 회의실 안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그 단단함은 이미 오래된 불안 위에 세워진 벽처럼 위태로웠다. 탁자 위엔 여러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미지급 금액, 비자금 의혹, 세무조사 대상. 정숙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한숨을 삼켰지만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금이 간 유리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한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무심히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교실 구석에서 고개 숙인 한 여자. 김영희였다. 정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아래엔 단 한 줄. 당신의 과거가 곧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순간 그녀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사무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김영희는 카페 한켠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모니터 속에는 주식 그래프와 뉴스 초안, 그리고 여러 문서 파일. 그녀의 눈은 어둡고 차분했다. 커피 향이 스며드는 공간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한 줄 한 줄을 확인했다.
마치 법정의 증거를 정리하듯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눈 밑에 주름 하나, 입술에 미세한 긴장 하나까지 모두 의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화면 속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뜨자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도시 전광판을 뒤덮었다. 박정숙 대표 회사 비자금 및 세무조작 의혹 제기. 20년 전 장학금 비리, 추가 증거 확보.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거리를 가득 채웠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이들의 시선이 전광판으로 향했다. 그 화면 속 박정숙의 사진이 반복 재생되었다. 그 시각 김영희는 조용히 신문을 접었다. 창문 밖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비쳤다. 그녀의 눈빛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마치 모든 일이 오래전 이미 끝난 일처럼. 오후 박정숙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머리는 흐트러지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부정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소음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한 대의 스크린이 켜졌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교실. 그곳에서 울고 있는 한 여자와 그녀를 조롱하던 학생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박정숙의 얼굴. 영상은 오래된 흑백이었다. 그러나 그 안의 잔인함은 너무도 선명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멎었다. 플래시가 멈추고 공간이 정적에 잠겼다. 박정숙은 그 자리에 무너졌다. 입술이 떨렸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주저앉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손끝 사이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멀리서 김영희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다. 창백한 얼굴에 그늘이 지고 눈빛은 깊고 냉정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박정숙이 무너진 그 자리만 향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플래시의 장광이 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남은 건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웃고 있는 박정숙의 모습. 그 위로 커피가 떨어져 번졌다. 그날 밤 영희는 다시 분식집에 돌아왔다. 불 꺼진 가게 안 기름 냄새와 오래된 라디오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튀김 냄비 앞에 서서 조용히 손을 씻었다. 물방울이 떨어지며 금빛 시계 위를 적셨다. 창문 밖엔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그 바람을 그대로 맞았다.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눈물이 아닌, 승리도 아닌, 단지 오래된 고통이 닿은 자리에 고요한 평온이었다. 비가 내렸다. 하늘은 잿빛으로 잠겨 있었고 도시는 젖은 콘크리트 냄새로 가득했다. 김영희는 작은 우산 하나를 들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어깨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우산을 완전히 펴지 않았다. 그녀의 구두 밑창에서 물이 튀었다. 그 작은 소리조차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한 건물을 향해 있었다. JH홀딩스 본사. 유리 외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왜소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떤 불빛보다 강렬했다. 건물 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박정숙의 이름은 기사마다 굵게 찍혀 있었다. 임원들은 하나둘 사직서를 내밀었고 비서실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신문, 방송, 온라인 커뮤니티 모두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책상 위에 주저앉았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손톱은 부러져 있었다. 탁자 위엔 수십 통의 항해 메일이 쌓여 있었고 그 가운데 김영희의 이름이 적힌 발신인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짚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에는 미안함보다 분노가 더 깊게 깔려 있었다. 유리컵이 떨어지며 깨졌다.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고 그녀의 손바닥에서 피가 번졌다. 그날 밤 김영희는 불 꺼진 분식집 안에서 텔레비전을 바라봤다. 화면 속에서 박정숙이 고개 숙여 사과문을 읽고 있었다. 기자의 플래시가 쏟아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영희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눈빛은 고요했고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주름진 앞치마를 쥐고 있었다. 그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다. 텔레비전 화면이 꺼지고 가게 안은 어둠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는 한숨인지 울음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다음 날 경찰서 앞 계단. 박정숙은 검은 외투를 걸친 채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녀의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가는 검게 번졌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번쩍였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멀리 인파 속에서 김영희의 모습이 보였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정숙의 입술이 떨렸다. 영희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 눈빛엔 승리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공허함. 끝없는 깊은 공허함이었다. 정숙이 고개를 숙였고 경찰이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그 빛 속에서 영희의 얼굴은 하얗게 바랬다. 밤, 영희의 집. 남편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밥상 위로 수저 소리도 없었다. 영희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고 눈동자가 점점 흔들렸다. 남편의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닿았다. 그 따뜻한 온기가 스쳤지만 영희는 손을 뺐다. 그녀의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분노, 허무, 후회, 그리고 공포.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손,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떨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 흘러나왔다. 거울 위로 빗물이 떨어지는 듯 눈물이 번졌다. 그녀는 거울을 두 손으로 밀어냈다. 유리가 깨지며 파편이 튀었다. 그 조각들 속에 수십 개의 김영희가 비쳤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엔 박정숙 대표 모든 혐의 인정 후 해외 계좌 폭로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다. 영희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췄다.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눈처럼 희미하게 번졌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동자에는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입술을 물었다. 피가 비쳤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허탈하고 아팠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 안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박정숙이 무너진 자리에 그녀 자신도 함께 부서지고 있었다. 밤, 비가 다시 내렸다. 창문 너머로 번개가 스쳤다. 영희는 불 꺼진 가게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찢겨진 사진 한 장이 있었다. 20년 전 동창회 단체 사진. 웃고 있는 박정숙, 그리고 구석의 김영희. 그녀는 사진을 손끝으로 쓸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 눈물이 사진 위로 번지며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덮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숨을 내쉬었다. 바람이 불고 촛불이 꺼졌다. 늦은 밤 비가 그쳤다. 거리는 젖은 콘크리트 냄새와 함께 잔잔히 반짝였다. 김영희의 분식집 창문에는 네온 사인의 붉은 불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신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문 한가운데엔 박정숙 대표 구속수감후 폭로 예고라는 굵은 제목이 있었다. 그 문장 아래엔 낯선 한 문장이 눈에 띄었다. 비자금 조작에 개입한 제3의 인물 존재. 영희의 시선이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숨소리가 얕아지고 손끝이 종이를 찢을 듯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천천히 신문을 접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방 쪽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서 남편의 그림자가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조용한 숨소리, 작게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그는 낮고 급하게 속삭였다. 그의 손끝엔 메모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 위에는 박정숙의 이름과 김영희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영희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발걸음이 멈췄고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아무 소리 없이 문가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정숙이, 아직 움직일 여지가 있다는 단어가 공기 속을 가르듯 들려왔다. 영희는 뒤로 물러났다. 바닥이 삐걱거렸고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남편의 얼굴엔 놀람이, 영희의 얼굴엔 절망이 번졌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세상이 무너졌다. 거실의 불빛이 꺼지고 남편은 천천히 다가왔다. 하지만 영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시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 어떤 감정도 남지 않은 깊은 공허함이었다. 남편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 단 한 번의 움직임에 모든 대화가 끊겼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않았다. 창문 너머 달빛이 하얗게 번지고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다. 탁자 위엔 찢긴 서류와 남편의 명함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 명함을 들었다. JH홀딩스 재무고문.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녀의 숨이 막혔다. 박정숙이 몰락하던 그날 남편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는 남편의 계산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영희는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표정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길 위에 빗방울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박정숙이 수감된 구치소 앞. 철문 위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녀는 그 앞에 조용히 섰다. 순간 문 안쪽에서 한 명의 교도관이 나와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면회 불가 대신 전달하셨습니다. 영희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다. 글씨는 정숙의 것이었다. 영희야, 세상엔 진실이 두 겹이다. 나를 무너뜨린 건 내 복수가 아니야. 내가 믿는 그 남자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편지가 젖어가며 글씨가 번졌다. 잉크가 눈물처럼 번져 사라졌다. 그날 밤 늦게 영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은 불 꺼진 거실에서 기다렸다. 탁자 위엔 식지 않은 밥 한 그릇.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영희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고요하고 깊고 무너진 듯 단단했다. 그녀는 남편 앞에 조용히 앉았다.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놨다. 정숙의 필체가 그에게 향했다. 남편의 손끝이 떨렸고 이내 그 손이 편지를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며 찢어졌다. 영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눈빛으로 모든 걸 묻고 침묵으로 모든 걸 끝냈다.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그저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엔 폭우가 쏟아졌다. 천둥이 울리고 전등 불빛이 깜빡였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무너지고 영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섰다. 이불에 깨진 거울, 그 조각들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다시 비쳤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봤다. 눈가에 주름 굳은 입술, 공허한 눈빛. 그녀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거울 조각을 손에 쥐었다. 그 조각이 손바닥을 베며 피가 흘렀다. 피는 붉고 뜨거웠다. 그 피가 마룻바닥에 한 방울씩 떨어졌다. 그녀는 그 피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복수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깨달음 하나.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다.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도시의 눈이 녹고 길가에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다. 김영희의 분식집 앞엔 봄바람이 스며들었다.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은 한결 달라져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녀가 손수 만든 작은 화분들이 창가를 채우고 있었다.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졌다. 그녀는 주방에서 조용히 국을 휘저었다. 손끝의 움직임은 느리고 단정했다. 얼마 전까지 붉은 상처가 있던 손등엔 새살이 올라왔다. 그 흔적은 남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식탁 위를 부드럽게 덮었다. 그 빛 속에서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박정숙 발신 교도소 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영희야, 미안했어. 너를 아프게 만든 건 내 어리석음이야. 나는 이제야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겠어. 나를 미워해도 돼. 하지만 내 삶은 다시 웃어야 해. 그녀의 손이 멈췄다. 편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다.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한 아이가 학교 가방을 맨 채 들어왔다. 아줌마, 떡볶이 얼마예요? 그 목소리는 밝고 천진했다. 영희는 말없이 웃으며 손짓했다. 아이 앞에 따뜻한 떡볶이 한 접시가 놓였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레 수저를 놓는 순간 그 손이 잠시 멈췄다. 기시감이 스쳤다. 20년 전 동창회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이들의 웃음, 그 속에서 혼자였던 자신. 하지만 이젠 달랐다. 그녀의 눈빛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천천히 먹어. 그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의 움직임만으로 충분히 전해졌다. 저녁이 되자 가게 불이 하나둘 꺼졌다. 영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창밖 노을을 바라봤다. 붉은 빛이 골목길을 덮었다. 그 빛은 서서히 금빛으로 변하고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았다. 손가락이 서로 닿으며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그 온기는 오랜 상처를 덮는 듯했다. 밤이 되었다. 창문에 별빛이 비쳤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가게 문을 닫았다. 문 앞에는 영희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바람이 불자 간판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멈춰 간판을 올려다봤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고통, 분노, 복수,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녀는 뒷모습을 돌려 어둠 속 골목길로 걸어갔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 불빛이 멀어질수록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그 시각 박정숙은 교도소 운동장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회색빛 벽 위로 흰 구름이 흘렀다.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영희분식. 신문에 난 작은 가게 홍보 기사였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 눈빛엔 오래된 후회 대신 진심 어린 안도가 담겨 있었다. 하늘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았다. 그녀는 그 새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창살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다시 분식집 문을 열었다. 새하얀 앞치마를 메고 솥에 국물을 끓였다. 김이 오르며 햇살과 섞였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 그 미소는 지난 시간의 모든 상처를 품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매화 꽃잎이 한 장 창가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 꽃잎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됐어. 정말 이제 됐어.